네, 최근 굉장히 통통 튀는 매력과 센스 있는 패션 감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유튜브 프리지아 또 송지아 씨의 이 가품 착용이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솔로 지옥에서 입고 나왔던 옷들이 가품이라고 알려지면서 연일 지금 송지아 씨가 비난 여론이 이어지면서 유튜브에 사과 영상까지 올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송지아 씨는 가품 사용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예뻐서 구매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품 사용에 대해 인정하며 모든 것을 제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뻐서 그냥 구매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거에 점점 더 빠져서 지금 너무너무 후회를 하고 있고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거냐라는 입장과 함께 소비자와 기업 전부 우롱했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만 따지면 현행법상 가품을 구매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명 브랜드의 카피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권을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이 엄중하다는 게 법조계 경고인데요. 지식재산권을 전문으로 하는 백세희 DKL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카피 제품을 유통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모조품 시장에서 인기 있는 이런 명품 브랜드는 당연히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상표법 위반은 생각보다 무거운 범죄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량도 강력하지만 자연인인 위반 행위자와 그리고 속해 있는 회사, 주로 법인 형태가 많을 텐데요. 회사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네, 명확하게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오프라인에서 나아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이 짝퉁 시장이 활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이 동대문에서 파는 물건들처럼 대놓고 로고나 상표를 갖다 쓰지 않고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만 좀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좀 온라인에서는 많던데 이것도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온라인상으로 해외 명품 브랜드를 레플리카했다며 판매하는 곳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접하는 레플리카 혹은 스타일의 앞글자를 딴 ST라는 용어가 어느 순간부터 짝퉁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대신해서 교묘하게 이용되면서 합법적인 것 마냥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건 역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지식재산권 전문 김혜주 법률사무소 창경 변호사의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구나 로고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버버리 체크 무늬, 옷감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의류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머리띠를 만들거나 이런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버리사는 저희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버버리 체크 무늬를 전부 다 상표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표적인 사용에 해당한다. 네, 김혜주 변호사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디자인을 이 버버리사처럼 상표권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버버리사와는 또 다른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다른 브랜드의 상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디자인만을 베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이나 부정경제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김혜주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크록스라는 브랜드인데요. 평소 편하게 직장이나 외부에서 많이들 신고 다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제품 역시도 모조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크록스사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신발 디자인을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디자인권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만약 크록스 신발을 모방한 제품을 제작한다면 이는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김혜주 변호사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그런데 그 디자인이 완전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침해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 범위가 어느 정도 넓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크록스사에서는 실제로 디자인에 그대로 전체 디자인을 등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분 디자인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방을 하는 사람이 신발 윗부분은 똑같이 하고 밑창 부분만 전부 다 바꿔서 새로운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네,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뭐 상표권, 디자인권 좀 여러 가지 권리가 많은 것 같아서 복잡하고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네,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그중에서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여러 가지 존재한다는 게 백세희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상품을 만든 회사가 바로 우리 회사다라고 영업주체 표시를 보호하고 싶다면 그건 상표법의 영역이 되고요.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싶다면 그땐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이나 특허청의 권리 등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법, 디자인법,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 형태 모방 행위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법마다 침해 요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관련 내용을 좀 취재해본 입장에서 프리지아 논란 좀 김 기자 어떻게 보나요? 네, 수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급이 발생한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가품을 소비하고 심지어 넷플릭스, 유튜브 등 전 세계인들이 보는 곳에 이를 입고 나온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또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할 생각이 있다는 송 씨 입장에서는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할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과 가족의 신상을 파헤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등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기보다는 많은 이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가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사실 넷플릭스 그 솔로지옥을 굉장히 애청했던 시청자로서 아무래도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가품을 입고 진품인 척 행동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행동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알차고 좀 재밌는 주제로 많은 심층 보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